네,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또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1심 국민참여재판이 어제부터 사흘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 팀장,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라고요? 네, 오늘도 역시 증거신문과 조사가 있고요. 네. 내일 피고인의 진술과 그리고 배심원 평일을 거쳐서 선고하게 됩니다. 어제 1시 30분 첫 번째 열린 재판에서는 이 검사의 좀 말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검사가 이 안인득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 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모두 진술을 했는데요. 안인득이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이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검사가 여성 검사였는데 이런 네. 말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 이웃인 12살인 어린 초등학생과 또 친할머니가 숨졌다는 그런 피해자들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이 당시 재판정 안에서 검사가 실제로 눈물을 조금 흘리기도 했다는 그렇군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3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안인득을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죠. 예, 이제 그런 얘기 한 분이 하셨습니다. 이른바 얘기하면 미친 사람, 네.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한 사람 얘기죠. 그런 사람 같으면은 마구잡이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당일날 안인득의 모습은 희생된 사람들의 목이라든지 이런데 네. 급소만 공격을 했다. 그거는 의식이 넉넉히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수면제 식사도 못하고 수면제 안 먹으면 잠들 수 없다, 이제 이런 하소연도 했고요. 이제 특별하게 그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경찰관은 검거 당시에 안인득의 심리 상태, 외표 같은 거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네. 증언을 듣고자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붙잡혔을 때 안인득은 아주 지극히 정상인처럼 보였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안인득 같은 범죄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이런 경찰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증인들은요,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안인득은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판사 앞에서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라든가 출동 경찰관들은 정상으로 봤지만 그 변호인단은 뭐라고 했냐면 사건 사실관계, 즉 말하자면 사건에 대해서 5명을 살해하고 17명 상해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을 한다. 네. 하지만 고의로 해서 사람을 살해했지만 계획된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의성은 있지만 계획된 건 없다. 그리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강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이라는 걸 익혀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은 강경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필요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은 국선 변호사예요. 변호사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심신미약을 주장해가지고 감형을 받으려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인득이 실제 어제 재판 내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검사가 모두 진술할 네. 때, 공소장 요지를 낭독할 때 무섭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해서 재판장이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변호인이 본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빼고 변론 이렇게 헛소리하게 하느냐, 내가 차라리 변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게 좀 실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네. 이 안인득이 원래 재판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법정 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안인득은 지금 심신미약 주장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표출하는 것이 사실 자기의 전략에 맞겠죠. 그렇죠. 사실 저는 처음에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해서 왜 신청했을까, 불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의 네.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판사님들 배심원을 네, 보시라. 혼잣말도 많이 하고 엉뚱한 말도 많이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번 재판은 또 실질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거는요. 네. 안인득의 범행 자체가 있고 없고 유무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안인득은 어떤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므로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라든지, 즉 말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배심원들한테
이 판단하는 그런 이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요, 심신미약이건 뭐건 따질 때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모습이 아니라 예.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이었는지를 따진다는 말씀이군요. 안인득의 재판에서 어쨌든 심신미약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인득이가 심신미약으로 판정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중에서 이제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담당이, 네. 치료감호소에 있던 담당이를 또 소환했고요. 증인 신청했죠. 대검찰청의 심사분석관도 또 증인 요청을 했어요. 6명 중에 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그러니까 정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판별하고 또 말할 수 있는 분들을 3명을 초청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웠던 거죠. 네. 만약 남은 재판에서도 어제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재판에서도 내일 재판에서도 이렇게 혼잣말을 많이 한다면, 변호사님,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법정에서 보이는 이런 이례적인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신미약 판정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증인들, 네. 주로 이제 안인득을 직접 관찰했던 공주치료감호소의 담당이라든지 기타 의사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공주치료감호소의 안인득이가 수용돼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1차 감호소의 의견으로는 조현병으로 좀 분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건 당시에 그랬냐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들,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초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아주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지금 사실 안인득이 5명이나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형 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필연적으로 사형이 안 된다 이런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심신미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범행이 너무 극악하니까 극형에 처한다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재판 상황 계속해서 취재해 보겠습니다.